자, 오늘 모바일 프로그램 첫 시간입니다. 모바일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바일 앱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사실 최근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위해서 모바일 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모바일 기기 시장 가능성, 어떠한 시장 포텐셜이 있는지 최신 시장 동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의 특징, 특히 운영 체제나 앱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모바일 앱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 이를테면 휴대폰이라든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계,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보통 모바일 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뒤에서 모바일 앱과 또 모바일 웹을 이용한 어떠한 플랫폼 기반의 앱을 설명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바일 앱이라는 것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가리켜 모바일 앱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바일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가 아니면은 애플 스토어 같은 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바일 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이동 가능한, 또 이동할 때 여러분께서 어떤 컴퓨터를 돌리게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그런 앱을 모바일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아마 여러분께서 모바일 앱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에 들어가는 앱만을 생각하실 겁니다. 이를테면 메일과 관련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웹 서핑하는 웹 서퍼, 또 다양한 게임 등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최근에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웨어러블 컴퓨터, 이를테면 구글 글래스인가요? 구글 글래스와 같은 안경, 또 밴드,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그런 앱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앱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체크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체 기관의 다양한 특성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위험 신호라든가 또 건강에 나쁜 신호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또 운동할 때에도 이런 앱을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의 운동을 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조깅을 했는지 아니면 사이클링을 했는지 등등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앱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 앱이라고 부른다고 정해드렸죠. 그러면 최근에 그 스마트 카드들이 존재하죠. 아마 여러분께서 최신 나오는 차라면 과거보다는 액정이, 앞에 대시보드에 붙어있는 액정이 커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앱을 통해서 이를테면 GPS라든가 음악을 본다든가 아니면 DMB와 같은 어떤 TV를 본다든가 그런 앱들을 실행할 수 있고, 최근에는 여러분의 휴대폰과 연동이 되면서 GPS 그리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게임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테슬라에 붙어 있는 그러한 대시보드에 있는 그러한 모니터입니다. 이 안에는 단지 여러분의 엔터테이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내비게이션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다양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 편의를 제공해 주며, 또 여러분 드라이빙 할 때 쾌적함을 제공해 주는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히 어떤 여러분의 재미라든가 편의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의 제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과 다른 차원의 엔지니어링 기법이 도입됩니다. 상당히 고가의 애플리케이션이고 상당히 고급 기술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기술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스마트폰만을 생각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사람의 안전성과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엔지니어링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 메디컬 디바이스의 이러한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혈압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신체 상태 그리고 그 당뇨 환자라면 혈당 수치 등등을 입력받을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 어떤 긴급 상황의 경우 알려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수술하거나 병원에 갈 때 여러분이 그동안에 몇 달 혹은 몇 년에 어떤 여러분의 신체의 그 상태를 의사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통틀어 모바일 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단지 스마트폰에 있는 앱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앱을 모바일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과거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앱만을 여러분께서 비즈니스의 타겟으로 삼으셨다고 하면 혹은 모바일 앱의 아이디어로 여러분께 떠올리셨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것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늘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앱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 지금 이것이 1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2014년에 약 970억 달러의 970억 불 정도의 전 세계 모바일 시장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올해 2020년이니까 약 5,810억 달러, 5,810억 달러 정도의 모바일 앱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거의 2배로 증가하죠. 그래서 약 9,350억 달러 정도의 전 세계 모바일 앱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애플 앱스토어로 양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신의 앱스토어를 공개해서 여러분의 PC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랩탑을 통해서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들을 팔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가 거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글 플레이의 전 세계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가 애플 앱스토어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두 개를 합치면 약 2019년도에 한 270억 건 정도가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따라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모바일 앱 시장은 전망이 있다는 것이고 충분히 여러분께서 모험을 해볼 만한 도전해 볼 만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바일 앱 시장의 그 순위를 좀 보면요. 2020년도 1분기에는 틴더라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이 앱이 가장 비즈니스를 잘했고요. 또 잘 아시는 유튜브라든가 또 그 소셜 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에 하나일 수 있는 틱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이라든가 카카오 페이지가 맨 앞을 달리고 있고요. 그 외로 유튜브라든가 또 네이버 왓챠 플레이, 네이버 앱툰, 네이버 웹툰이죠. 그리고 왓챠 플레이 등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내의 앱 다운로드 수는 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뱅킹 앱이 다운로드 수로서는 1위를 차지했죠. 사실 이건 비즈니스 모델과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스마트 뱅킹 앱은 앱 자체로서는 사실은 비즈니스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이런 앱을 통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앱 자체를 팔아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카카오톡도 비슷한 모델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보시면은 지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자체 앱을
비즈니스화하지는 않습니다. 넷플릭스나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모두 앱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서비스를 여러분께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께서 앱만을 팔아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이미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서비스를 이 앱을 통해서 제공해주고 또 그 서비스를 보다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앱이 국내외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를테면 뭐 카카오톡처럼 어떤 메신저를 주고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게임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는 아마 여러분께서 그 앱만으로도 비즈니스화 할 수 있겠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현상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매개 수단으로서 앱이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또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내가 개발을 해서 비즈니스화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 보셔야 할 겁니다. 현재 사람들에게 많이 다운로드되는 그런 앱이 뭔지, 그리고 또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겁니다.